어제 뭐 보셨어요? 넷플릭스 솔로 지역 출연자 송지아 씨 가품 논란 끝에 결국 모든 활동을 접겠다는 사과 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개별 촬영을 마쳤던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은 방송을 포기한 반면 JTBC 아는 형님은 1월 22일에 예정대로 방송을 했는데요. 이 아는 형님의 방송 강행 어느 쪽으로든지 패착이었습니다. 송지아 씨가 배우 강예원, 래퍼 이영지 씨와 동반 출연한 316회가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격이 됐거든요.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힌트들이 나오더라고요. 누가 이 방송을 결정한 걸까요? 누구의 선택일까요? 알고 보니 뷰티 유튜버 프리지아 송지아 씨는 그냥 스스로의 노력으로 뜬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쪽 업계 말로는 브랜딩한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이게 차근차근 브랜드로 키워냈다는 건데 왜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는 말이 있죠. 그야말로 이제 왕서방이 따로 있다는 얘기. 프리지아가 이렇게 부상하기까지 힘을 보탠 여러 사람이 있을 겁니다. 소속사가 있었으니까 콘텐츠 기획자며 스타일리스트가 따로 있었을 수 있고 또 방송 출연에 기여한 사람들도 있겠죠. 저는 솔로지옥에서 샤넬로 도배를 하고 나오기에 소속사가 협찬을 받아줬나 보다 했어요. 아니면 돈 많은 넷플릭스가 힘을 썼거나 그랬는데 설마 본인 소장에 일명 짝퉁 들일 줄이야. 그런데 이런 건 이제 소속사에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뭘 입든 나 몰라라 할 거면 소속사가 왜 있는 거예요? 이러라고 소속사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 프리지아가 여기저기서 문매를 맞는 동안 왜 그들은 프리지아 뒤에서 잠잠한 겁니까? 한창 잘 나갈 때 이 친분을 과시하며 이 숟가락을 얹었던 다른 여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방송에 나오지 않은 기사화된 얘기인데요. 노희영 씨가 강예원 씨 그리고 송지아 씨 또 이 오지호 씨 아내 은보아 씨 같은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다음에 수년간 지아를 브랜딩하는 과정을 지켜본 나로서는 울예원 참 대단하고 기특하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노희영 씨는 올리브TV 마스터셰프 코리아 심사위원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사람이죠. 최근에는 제 SNS에 간간히 뜨는 다이어트 보조식품 광고에서 얼굴을 볼 수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분이 압구정 문화에 기여한 바가 있는 이 눈이 아주 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프리지아의 SNS 게시물을 보면서 눈치를 못 챘을까요? 패션 관계자들, 잡지사 기자들도 많이들 팔로우를 하고 있었을 텐데 이 솔로 지역 사건이 터질 때까지 아무도 다 몰랐다고요? 연륜 좀 있는 이제 물정을 아는 주변인들이 나서서 긋고 말렸다면 이제 조언을 했다면 이런 망신은 당하지 않았겠죠. 강예원 씨가 이 송지아 씨의 소속사 대표라는 사실을 아는 형님에 나와서 밝혔습니다. 효원 CNC. 그러니까 솔로 지역으로 송지아 씨가 화제가 되니까 내가 키운 사람이야 자랑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통으로 편집된 전참시도 강예원 씨가 송지아 씨의 매니저 역할로 출연했다고 합니다. 내용이 자사의 프리지아의 성장을 자축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도저히 방송할 수 없었던 거예요. 가뜩이나 전참시가 그 주인공인 매니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연예인 홍보에만 치중한다 이 지적을 받는 중이잖아요. 전참시 측이 뜨거워 이게 몸을 사리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아는 형님에서 강예원 씨가 말하기를 자신이 이상민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누군가의 미운 우리 새끼 출연을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누군가가 뮤세에 나가고 싶다고 했대요. 그게 누군지는 이제 편집을 했는지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효원 CNC 소속 배우들 중에서 찾아보니까 권유리 씨이지 싶더라고요. MBN 드라마 보쌈 운명을 훔치다 종영 후에 지난 8월 29일에 출연했거든요. 그렇다면 강예원 씨가 송지아 씨의 방송 출연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제가 송지아 씨를 방송에서 처음 본 게 2020년 6월 30일 MBC 에브리원 비디오 스타에서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소속사가 있으리란 생각을 못했습니다. 물론 영상 제작 회사가 있겠거니 그런 생각은 했죠. 하이텐션 특집이었는데 조건, 재하, 김호영 씨와 함께 나왔어요. 당시 유튜브 채널 개설 8개월 만에
구독자 30만을 달성한 인기 유튜버로 소개됐는데 개성이 남다르긴 했지만 다른 출연자들과 잘 어우러지지는 못하더라고요. 물에 뜬 기름 같았습니다. 유튜버는 주로 혼자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 방송에 나오면 이 카메라만 주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등 좀 어색한 감이 있죠. 그리고 올해 9월에 또 한 차례 출연을 했더라고요. 비디오스타의 유튜버가 2번씩 나오기는 쉽지 않죠. 강예원 씨와 김숙 씨가 KBS 언니들의 슬램덩크 2 멤버였잖아요. 이상민 씨에게 전화를 했듯이 강예원 씨가 김숙 씨에게도 전화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는 형님에서 서장훈 씨가 이 송지아 씨를 MBC 볼빨간 신선 노름에서 봤다고 했죠. 이 프로그램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방송된 요리 경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첫 화에 가장 부각된 두드러진 도전자 출연자가 바로 송지아 씨였어요. 그러니까 비디오스타에 2차례 출연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이에 볼빨간 신선 노름에 출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첫 화를 보면 누구든 이 프로그램이 송지아 씨를 은근히 밀어주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스타일링이 흰색 털코트에다가 번쩍이는 메탈 느낌의 블라우스, 거기에 흰 레이스 달린 핑크색 앞치마를 두른 정말 이게 묘한 차림새더라고요. 그래서 소속사가 있으리라고는 제가 상상을 못했습니다. 과하게 화려한 네일 아트를 하고 와서 긴 손톱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슬아슬 칼질을 하는데 아니 요리 프로그램에 왜 저런 인물이 의아하더라고요. 그날 주제가 라면이었습니다. 고명으로 식용꽃을 얹은 괴이한 모양새의 된장 라면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합격을 해서 금도끼를 받더라고요. 거기 입맛 까다롭기로 유명한 성시경 씨, 서장훈 씨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양은 저래도 맛은 참 좋은가 보다 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첫 도전자니까 어떻게든 이제 합격을 시켜주라 이렇게 제작진이 따로 주문을 한 게 아닌가 의심스럽기도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도전을 했는데 이번엔 또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온 거예요. 물론 요리할 때는 머리를 틀어 올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요리가 완성된 후에는 다시 또 머리를 풀어요. 여러 도전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주방인데 말이죠. 뭐 하나 넣을 때마다 레시피를 흘끔흘끔 보는 것이 역시나 요리 못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결과는 또 합격. 저는 이 프로그램이 송지아 씨나 랄라 씨 같은 유튜버 그리고 또 아이돌들이 주인공이고 일반인들은 들러리 취급을 해서 이렇게 보면서 열받아 했었거든요. 유명인 중에서는 최강창민 씨가 제대로 된 요리를 선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첫 화에 송지아 씨가 그 긴 손톱 이게 심사위원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매니큐어 냄새가 날 것 같다면서 그렇다면 이 2번째 출연을 할 때는 이 손톱을 정리하고 올 만도 한데 오히려 아주 새빨간 게 더 도드라지는 손톱을 하고 왔더라고요. 이게 소속사가 있다면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한양대를 나왔고 그리고 한국무용을 전공했다고 밝힙니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스스로 출신 학교를 밝히는 일 흔치 않죠. 이 논란 전에 아마 여러 프로그램들이 섭외에 들어갈지 싶은데요. 이 방송 출연에 앞서서 이 컨텐츠를 꽉꽉 채울 생각을 하지 못한 소속사, 더욱이 짝퉁을 속아내지 못한 소속사가 본인에게는 사과를 시키고 다들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이 소속사가 원래 효원 커머스였는데 효원 CNC로 이름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이 커머스라는 것이 전자상거래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리지아는 거대 규모의 그 중국 SNS 시장을 겨냥해서 키워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지적 참견 시점에 배우 이다혜 씨가 1월 8일과 1월 15일 2차례에 걸쳐서 출연을 했어요. 내용 중에 태반이 중국 내 자신의 영상 채널 홍보였어요. 중국은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 접속을 국가 차원에서 맡기 때문에 중국판 유튜브하고 인스타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회수가 상상을 초월하게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이다혜 씨가 한 말이에요, 다. 저는 전참 씨가 왜 중국 영상 채널 홍보에 앞장을 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짐작컨대 이 폐기 처분된 송지아 씨의 영상에도 중국 관련 촬영 분량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프리지아도 중국에 채널이 있다고 하죠.
거기서 이 김치찜을 소개한 영상에 자막을 파오차이라고 달아서 비난을 샀는데요. 그거는 이 소속사하고 영상 제작사가 우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본인이 알아채고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만 사전에 그 회사 차원에서 걸렀어야 하죠. 솔로지옥 제작진들이 그 넷플릭스가 이 까다로운 검증 시스템이 있다고 했어요, 인터뷰에서. 그런데 왜 이 가품은 잡아내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그쪽 방면으로 눈이 밝은 제작진이 단 한 사람만 있었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사실 국내 제작진들은 이 상표를 가리기에 급급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짝퉁이 등장하리란 생각 자체를 못했지 싶어요. 앞으로는 이 출연에 앞서서 이 가품 착용 시에는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이제 계약서를 써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연히 TVN 알쓸범잡 2 2화에서 이 짝퉁의 세계를 파헤쳤습니다. 판매자는 처벌을 받지만 사는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안도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 학력, 경력 위조에다가 이 짝퉁 범람, 어쩌다가 이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프리지아 사건을 계기로 우리도 이 다시금 가짜에 대한 경각심을 다져야 하겠습니다.